트럼프가 너 공산주의자라던데 맞아? 너 공산주의자야? 그랬더니만은 맘다니의 대답, 아니 나는 디모크라틱 소셜리스트, 민주적인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자 앞에 뭐 수식어 하나씩 붙죠. 앞에 붙는 수식어는 다 뻥입니다. 선구 정지부장의 투시경. 모든 이런 말 중에서 그냥 앞에 붙는 말은 다 뻥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소셜리스트라는 걸 자인하는 대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셜리스트로서 나의 메시지는 그냥 뉴욕에 사는 뉴욕 시민들을 서로 연결해 주겠다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좀 더 쿠오모 같은 사람의 처분에 맡겨져 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도구들을 시민들의 손에 돌려주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사회주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사회주의냐, 이 양반 본인도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사회주의자는 맞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 굉장히 큰 차이가 뭐냐, 이 양반이 2021년이니까 좀 옛날이긴 합니다. 4년 전인데, 이 양반이 그 속해 있던 모임 자체가 영 디모크라틱 소셜리스트 오브 아메리카라는 모임의 일원이었어요. 클럽의 일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클럽의 이름이 디모크라틱 소셜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모임의 일원이었다라는 거를 없애진 못하니까 그냥 나는 디모크라틱 소셜리스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문제는 이 모임에서 4년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생산수단을 장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공산주의스러운 거는 물론이거니와 이걸 두고 이제 나중에 좀 논란이 되니까 본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좀 해명을 하기도 했어요.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뭐 생산수단을 장악한다는 것과 같은 급진적인 표현은 뭐 공약 같은 거에는 절대 안 들어가 있다, 이거는 옛날 얘기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랑 연배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좀 윗분들은 아마 생산수단이라는 표현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표현을 언제 들었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때 하던 속칭 학회라는 데서 듣던 얘기입니다. 의식화 교육할 때만 듣는 표현이에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이 표현은 공산당 선언이나 자본론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주류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주류 경제학에서는 means of production이 아니라 factor of production을 씁니다. 생산 요소라는 말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이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막시스트다라는 걸 깔고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사회주의 출발이 막시스트니까 그 말도 또 다른 논란거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영국 노동당조차도 진작에 토니 블레어가 영국 노동당을 개혁하고는 이제 그 마거릿 대처 이후에 그 보수당의 장기 집권을 끝내고 집권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영국 노동당 개혁을 하면서 노동당 강령을 고치는데 생산수단의 국유화라는 표현이 그때의 영국 노동당까지도 그때까지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거를 토니 블레어가 지운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노동당들이 엄청 반발했죠. 노동당의 정신을 훼손한다. 그 덕분에 집권했죠.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생산수단, 아니 니도 뭐 누군가 저한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니도 생산수단이란 말을 안 해. 니도 그거를 공부했었다는 뜻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공부는 했지. 근데 내가 평소에 그 말을 쓰지는 않지. 그럼 이건 어떠냐, 공권력에 대한 혐오, 이게 또 있어요. 물론 당시 상황이 2020년에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경찰한테 이제 맞아 죽은 사건이죠. 이 직후의 일이긴 하지만은 맘다니가 그때 트위터에다 뭐라고 썼느냐, 디펀드 NYPD, dismantle it이라고 쓴 거예요. 그냥 디펀드는 쟤네한테 주는 돈 다 끊어. NYPD가 이제 뉴욕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디파트먼트인데 뉴욕 폴리스입니다. 뉴욕 경찰. 우리 옛날에 많이 보던 영화에는 보통 NYPD보다는 LAPD가 많이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그리고 쟤네 주는 돈 다 끊어서 넘어서 쟤네 해체시켜버려 까지도 썼던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뉴욕 시장에 가까워지니까 또 말을 바꾸죠. 그거는 과거의 나고 현재의 내 생각은 달라.
이게 이제 맘다니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나는 지금 경찰의 돈을 깎기 위해서 지금 뉴욕 시장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 사람 너무 나간 사람 아니야 라는 반론이 나오니까 이제 당선이 되려 그러면 좀 이런 입장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입장뿐만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는 뭐 이건 뭐 그냥 술자리 안주 정도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스라엘은 인종차별 국가다, 아파르테이트 국가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된 거예요. 문제는 뉴욕이라는 도시는 이민자들의 용광로예요. 이쪽 동네는 이탈리아 이민자들, 이쪽 동네는 어디 이민자들, 한인 커뮤니티도 강하고요. 뉴욕에서 한식 먹으면 서울 웬만한 데서 먹는 데보다 맛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만큼의 시장이 되고 그만큼 퀄리티가 높아요. 제가 살던 저기 미국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식당이 있긴 있는데 솔직히 돈 주고 사 먹기 아깝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울 오면 절대로 식당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뉴욕에 있는 한식당은 오히려 서울에 역수입이 되기도 하죠. 맛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민자 커뮤니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태인을 작살낸 발언이잖아요. 말해놓고는 또 뜨끔한 거지. 선거 치러야 되는. 그래서 오히려 나는 반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여튼 이 양반도 진짜 말 주워 담기 대마왕이에요. 그럼 나는 그냥 인권과 국제법을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지. 이 정도로 이렇게 또. 근데 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그야말로 사회주의라는 경제 정책의 한 방향일 텐데 뉴욕이라는 데가 이제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하잖아요. 뉴욕이라는 데가 그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동거인 런던도 그렇습니다. 그 셜록하고 왓슨이 동거인이잖아요. 둘이 딱히 뭐 어떤 썸씽이 있는 사이도 아닌데 집을 같이 쓰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방값이 비싸서. 이건 나 혼자 내려면은 나 돈 벌어가지고 방값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친구 하나 불러가지고 같이 살면서 방값 나눠내는. 뉴욕에서는 그게 더더욱 일반적이죠. 뭐 그러다가 이제 연애를 시작한다. 반드시 같이 살아야지. 그걸 왜 따로 살아? 돈 아깝게. 이런 거죠. 이렇게까지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시장들의 이제 경제 공약 1순위예요. 근데 맘다니는 거기서 너무 나간 거죠. 야, 임대료 완전 동결. 근데 뉴욕의 집값이 비싼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임대료 완전 동결을 뉴욕이 이미 해봤어요. 1930년대 그때 대공황 직후에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임대료를 동결했어요. 비상조치로.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이어졌죠. 하다 보니까 이게 괜찮다 싶어가지고 70년대까지 쭉 이어졌어요. 쭉! 한 3, 40년 한 거예요. 그 3, 40년 동안 임대료 동결을 했더니 뉴욕이 완전히 범죄자들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 끝에 나온 유명한 말이 브루클린이 아니라 그 뭐죠? 뭐 하여튼 버닝, 불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자기 집을 그냥 대놓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차피 뭐 세도 못 주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세 주면은 더 망가지고 범죄자들의 천국 되고 어차피 세를 받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끝에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이 망가진 뉴욕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재개발 수요가 일기 시작했고 그 수요를 타고 같이 일어난 사람 중에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였어요. 어쨌거나 임대료를 완전히 동결하면은 서민들이 돈 걱정 없이 편안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돈 걱정은 안 할 수가 있지. 그러나 편안한 주거 환경은 될 수 없다. 아주 열악한 주거 환경이 될 것이고 심지어 기본적인 안전마저도 위협받는 주거 환경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그게 있어요. 임대료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임대하는 집이 없다. 이것도 동시에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당장 동결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또 이제 말 바꾸기의 대마왕이다. 그러니까 정책의 몇 가지 그 다음에 발언의 몇 가지를 대충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위험천만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금 도널드 트럼프하고 각을 세우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양반들이 보기에는 저 자칭 사회주의자는 너무 위험한 거지. 그리고 내놓는 정책이라는 거 뭐 임대료 동결? 진짜 경제학의 기억도 모르는 놈이구만. 이런 무식한 놈 같은 애라고. 이런 건 사설로 조진 거예요. 맘다니는 트럼프만큼이나 극단적이야. 야, 트럼프가 싫어? 그럼 맘다니도 싫어해야지 말이 되지. 극과 극은 통한다고 얘들이랑 똑같은 놈들이야.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뉴욕 시장에서 뉴욕 시장 선거에 제일 관심을 많이 보이는 신문이 뉴욕 타임스입니다. 뉴욕 타임스가 우리도 보는 뭐 세계적인 유력 권위지처럼 돼 있지만은 그냥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 지역지예요. 태생적으로는. 그러니까 당연히 뉴욕 시장에 관심이 많지. 근데 그 뉴욕 시장이 요거는 6월 15일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6월 15일이면 얘가 쿠오모가 후보 자진 사퇴하면서 맘다니가 후보가 된 게 6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후보 되기 전이에요. 후보 되기 전에 맘다니를 시장으로 만든다고 공화당원들을 도와주고 싶으면 그렇게 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뉴욕타임스의 사설이에요. 그러니까 주류 언론들 딱 두 군데 얘기했지만은 뉴욕 월스트리트도 뉴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욕 시장 선거에 관심 많은 주류 언론, 특히나 뉴욕타임스는 진보를 표방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 싫어하잖아요. 맘다니를 뽑아준다고 공화당 도와주고 싶으면 그렇게 해. 너 미쳤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요즘에 국내 상황도 그렇지만은 참 언론인들하고 유권자들하고의 거리가 멀어지기는 서울이나 뉴욕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언론들의 생각일 뿐이고, 요거는 이달도 아니구나. 이제 지난달 됐죠. 9월 중순쯤에 나온 조사인데 맘다니 지지율 45%, 쿠오모가 24%. 아담스는 이제 사퇴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양반도 조만간에 사퇴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지금 쿠오모한테 몰아줘서 맘다니 대 쿠오모 구조로 만들어내려고 지금 공화당에서 판을 짜는 것 같아요. 이 양반 지금 주저앉히는 아직 시간이 걸리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모양이 됐습니다. 어쨌거나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는 데서조차 쟤는 진짜 안 되겠다 했는데 뭐 시민들이 좋다는 걸, 얘를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걸 어쩌겠어요. 그게 이제 이거랑 같은 현상이에요. 사실은 이 양반이 시장으로 발딱 서게 된 데는 이 양반의 그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어요. AOC. 지금 이걸 뭐라 그러죠? 현재 미국 진보의 아이콘이죠. 보시다시피 이쁘고, 그 다음에 SNS 스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저렇게 이쁜 옷을 또 많이 입어요. 그러다가 이제 불법 협찬으로 또 벌금도 내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은 밉지가 않은 거예요. 맘다니도 마찬가지고 AOC도 마찬가지고. 이럴수록 이제 미국 민주당의 주류하고는 점점 갈라서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의 주류가 점점 힘을 잃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 거죠. 결국은 이제 지금 어쩌면은 유럽 정치에서는 이른바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 매가리가 없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무능해요. 일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수의 자리를 꿰차고 지금 앉아가지고 집권 가능성을 넘보고 있는 처지가 됐죠. 미국은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트럼프를 필두로 해서 과거의 공화당하고 색깔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은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오히려 극좌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민주당 내에서도 방금 언론사 사설만 2개 보셨습니다만은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라는 목소리 많아요. 근데 국민들이 좋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이게 이른바 민주정치라는 건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저도 사뭇 궁금합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